파동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일단 이제 빛이나 파동이나 특히 파동은 설명을 들어도 여러분들이 아마 문제 푸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일단 쌤이 이론으로 설명하고 여러분이 문제풀이 하실 때 제가 개별로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파동은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는 느낌이 있긴 한데 그래도 생각보다 시험에서는 틀리진 않아요. 오히려 빛에서 더 많이 틀린 경우가 많고요. 파동이라는 거는 한 곳의 진동이 주변으로 퍼져 나가는 게 파동이죠. 여러분이 직접 느껴보신 것 중에 지진 같은 거,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의 피해로부터 안전하진 않는데 일단 어떤 흔들림이 전달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 목소리 듣고 계시죠? 선생님의 목소리는 음파입니다. 음파. 소리도 파동이라는 거. 근데 파동이 맨 처음 발생한 장소, 맨 처음 발생한 장소를 파원이라고 부르고 이 파원이 변하지 않으면 이 파원이 두 번, 세 번 건드려져서 변하지 않으면 진동수라는 게 이제 있거든요. 진동수는 불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원이 변하지 않으면 진동수가 변한다는 문장이 나오면 그거는 잘못된 문장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불변입니다. 글씨 때문에 미안합니다. 그런데 일단 여기서 이제 매질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얘가 굉장히 좀 중요해요. 파동을 전달해주는 물질인데 우리가 매질이라는 게 반드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는데 파동 중에는 매질이 있어야지만 전달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매질 없이도 진행되는 애들이 있는데 일단 매질이 꼭 필요한 파동, 역학적 파동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빠르게 말한 이유는 역학적 파동이라는 거는 시험에서 이 용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물결파의 매질은 물이고요. 지진파는 땅, 소리는 고체, 액체, 기체, 용수철 파동은 용수철이라고 돼 있죠. 얘네들 있죠. 이렇게 매질이 필요한 애들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볼까요? 이렇게 매질이 보통 필요한 애들은 어디서 전달 속력이 빠르냐면 매질이 필요한 애들은 아무래도 매질이 촘촘할수록 속력이 빠르기 때문에 얘네들은 고체에서 빠릅니다. 그 다음에 액체, 그 다음에 기체. 그렇다면 어디서는 전달이 안 된다는 얘기냐면 파동을 전달해주는 매질이 없는 상태가 진공이죠. 우리가 진공 상태에서는 절대로 매질이 필요한 애들은 진공 상태에서는 전달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빛이나 전파는 오히려 매질이 없어야 빠르다는 거죠. 전달이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우리가 빛이나 전파를 전자기파라고 부르거든요. 이렇게 전자기파들, 즉 어떤 애들이냐면 속력이 어디서 빠른 애들이냐면 얘네들은 오히려 진공에서 빠른 애들입니다. 미안합니다. 글씨가 전혀 안 써져서 얘네들은 어디서 빠른 애들이냐면 진공에서 속력이 빠르고 그 다음에 기체, 큰일 났네. 기체, 그 다음에 액체에서 그 다음으로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질이 필요한 파동도 있지만 매질이 필요 없는 파동도 있고 파동이 전파될 때 매질은 진동하거든요. 그래서 진동하고 에너지는 전달됩니다. 이거 외우십시오. 하지만 이 매질을 즉 이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은 이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소리를 내고 있죠. 소리라는 음파가 여러분 귀로 들어갈 때 공기가 여러분 귀 속으로 같이 들어가나요? 그래서 매질은 이동하지 않고 제자리 진동만 한다. 이게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그래서 물결파라는 파동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이때 이 물결파 위에 있는 공은 제자리에서 물결을 따라 위아래로 뭐만 한다고요? 진동만 합니다. 파동의 종류에는 우리가 보통 여러 가지 분류 기준에 따라 나눌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횡파, 종파. 근데 횡파하고 종파로 나눴을 때 분류 기준은 여기 있죠.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 그래서 어디서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1학년 때 지진파 배울 때. 그래서 매질의 진동 방향과 매질은 이렇게 위아래로 진동하는데 매질은 이렇게 진동하는데 파동이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럼 이때 각이 수직이 되죠. 이 수직인 파동을 횡파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매질의 진동. 매질은 이렇게 진동하는데 파동이 이렇게 갑니다. 방향이 서로 나란하죠. 이렇게 나란한 걸 우리가 종파라고 하는데 시험에서는 이 예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누구의 예를 외우시면 끝나냐면 종파의 예만 외우시면 나머지는 다 횡파입니다. 그러면 종파의 예는 소리라고 나오기도 하고 소리 음자를 써서 음파라고 나오기도 하고 지진파의 피파. 그래서 이렇게 소리, 음파, 피파를 우리가 종파라고 부르고요. 그럼 음파가 실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음파가 뭐가 있냐면
초음파라 그래서 사람이 들을 수 없는 굉장히 고음입니다. 고음. 초음파는 얼마 이상이냐면 2만 헤르츠 이상입니다. 사람은 일단 적고요. 2만 헤르츠 이상의 소리. 이게 이제 초음파인데 초음파도 음파니까 종파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는 약 얼마 정도냐면 20에서 2만 헤르츠 정도입니다. 20에서 2만 다시 써드릴게요. 근데 모든 사람이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고 보통 20에서 2만 헤르츠가 이게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진동수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이 폭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파동을 갖다가 보통 눈으로 잘 볼 수 없잖아요. 이걸 이제 표시를 할 텐데 용어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파동에서 지금 그림에 보여지는 왼쪽은 횡파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종파인데 시험에서는 주로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횡파 물어보죠. 그럼 이제 이 횡파를 보시면 파동에서 가장 높은 부분을 마루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파동에서 가장 낮은 부분, 골짜기, 여기 낮은 보이시죠? 이거를 갖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 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진폭은 이렇게 진동의 중심을 그었을 때 마루에서 여기 진동의 중심까지 요 사이 거리 또는 골에서 여기 어디요? 골에서 진동의 중심까지 이 거리. 그래서 진동의 중심에서 마루 또는 진동의 중심에서 골까지를 우리가 진폭이라고 합니다. 이 진폭이 크면 파동의 세기가 세고요. 그 다음에 파장이라는 거는 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채소골이라고 돼 있죠. 근데 실은 우리가 횡파의 경우에는 마루에서 마루까지 또는 골에서 골까지 이렇게 반복되는 거리, 이 거리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파장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마루에서 마루까지 또는 골에서 골까지 거리를 파장, 반복되는 거리. 그 다음에 종파에서는 엉성한 부분을 소하다 하거든요. 소에서 소까지 또는 촘촘한 부분을 밀하다고 하는데 밀에서 밀까지 이런 거리를 뭐라고 한다? 파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때 한 파장 가는데 걸린 시간을 우리가 주기라고 합니다. 주기는 시간을 단위를 초를 쓴다는 거. 그래서 이 주기를 갖다가 선생님이 다시 공식처럼 써보면 한 번 진동, 즉 무슨 횟수분에 그렇죠. 진동 횟수분에 몇 번 진동하느냐, 즉 진동 횟수분에 걸린 시간, 단위는 근데 단 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동한 횟수분에 걸린 시간을 주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주기랑 정반대, 반비례하는 진동수라는 게 있거든요. 진동수는 단위를 헤르츠를 쓰는데 얘는 1초 동안 진동한 횟수라고 돼 있죠. 즉 우리가 이제 이런 진동수는 보통 이런 진동수는 반대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시간분에, 즉 시간당 어떤 진동 횟수, 몇 번 진동했느냐 이렇게 진동수를 구할 수 있고 주기와 진동수의 관계를 역수, 반비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반비례라는 표현을 갖다가 이제 과학자들은 이 반비례라는 표현을 간단하게 나타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분의 1로 표시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주기를 구했어요.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기를 구했는데 주기가 만약에 5초가 나왔어요. 그러면 진동수는 여러분들이 구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역수죠. 역수기 때문에 5분의 1이 나옵니다. 5분의 1 분수로 두시면 안 되고 시험에서는 반드시 소수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0.2 단위는 뭐가 된다? 그렇죠. 0.2 헤르츠가 되는 거죠. 이처럼 둘은 뭐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된다? 역수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죠. 근데 이 파동에서 속력 구하는 문제는 잘 출제는 안 되는데 왜냐면 난이도가 높거든요. 그래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아까 쌤이 우리가 속력 구하는 공식이 중학교 1학년 때 시간분의 뭐였냐면 시간분의 거리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파동에서 우리가 한 파장 가는데 걸린 시간이 뭐였냐면 이 시간이 주기였죠. 그 다음에 그때 간 거리, 반복된 거리를 파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기분의 파장으로 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주기분의 파장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다른 식으로 써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파장 곱하기
큰일 났네. 파장 곱하기 주기분의 1이거든요. 그러면 이 주기분의 1이 뭐냐면 이게 진동수입니다. 그래서 파장 곱하기 진동수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